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돈우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12월 들어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뭔가 횡보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웃나라인 중국도 살펴봐야 되는 이런 눈치 보는 그런 장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증시의 그런 단독 이슈로만은 증시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를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00원 아래로 하회를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방으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반대의 크로스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수급 이 세 가지를 면밀히 잘 체크해서 대응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 후반에 그 같은 장세에 대한 내용들은 좀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이 채널 고정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1542 그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우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롬 파월 훈풍에 여러 종목들도 올랐습니다만 리오프닝주 외에도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해서 제약바이오가 꿈틀하는 내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중국에서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이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봉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였죠.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고 향후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호텔 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할 수 있는 호텔 신라, 숙박업 플러스 이제 면세점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호텔 신라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 6%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중대형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존에 많이 눌려있던 분들에게는 탈출의 그런 좋은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몇 번 저한테 종목 의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느 관점에서의 홀딩 그리고 어디서 매도하라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잘 대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11월 초에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시연을 했고요. 자꾸 눌렸다가 24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추세선 상단에 닿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에서는 어느 선에선가 부딪혔는데 그 자리가 바로 120주 라인이죠. 이 120주 라인에 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0주를 완전히 돌파한 것은 아니고 120주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좀 밀린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88,800원까지 올랐지만 120주선이 87,100원 정도 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좀 눌린 상황이니까 오늘은 매도 대응이 좋지 않았을까. 120주는 강한 저항이죠. 2년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이다 보니까 강한 저항이다. 그러나
주봉을 봤을 때는 혹시라도 횡보하고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만들어진 캔들의 모양이 60주와 120주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60주를 지지 삼고 120주를 저항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120주를 부딪혀서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60주의 지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이 박스의 장세에서의 횡보 이후에 위쪽으로 120주를 한 번 더 터치하면은 그 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아서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도 대응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저항 포인트를 안내드린 기억이 있고요. 주봉 구름층 여기 두 개의 구름층이 나오죠. 주 캔들이 향하는 방향에서의 구름층과 그다음 왼편에서 바라보는 매물대 구름층, 이 두 개의 구름층, 여기가 1차 저항이고 두 번째 저항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241선입니다.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여기는 이제 주봉에서는 60주와 일맥상통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저항에 왔다가 눌림목 이후에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갈 자리는 이제 241선 이렇게 되겠죠. 이전에 제가 수급과 공매도도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수급면에서 기관의 매수가 좀 크게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제가 기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가 활발했죠. 공매도가 활발했는데 이 공매도가 30%가 넘는 이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는 쇼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241선과 60주라는 바로 두 개의 저항, 그 저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단기로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제 거래량을 실리면서 241선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항 라인은 241선과 60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래가 평균 2달 정도의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241선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나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한 달 더 보겠는데요. 자, 코리아나는 241선을 돌파하고 밀렸죠. 그래서 중대형주와 이런 중소형주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중대형주는 주가가 상승이 가파르진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41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는 241선을 돌파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코리아는 4천만 주 정도 되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241선이 저항이고 또 주봉에서 아마 60주에 터치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터치했네요. 60주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이 맞았는데 그런데 코리아는 나는 이 60주가 강한 저항이라고 보기는 또 그 부분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만에 주봉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이전에 주봉에서의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9월 달의 거래량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60주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구름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코리아는 참고로 정치인 김동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관련주, 덕수상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한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위에 이 매물대 위에 자리 잡으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훈풍에 제약 바이가 꿈틀하고 있다. 근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는 거죠.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면서 증시에 뭔가 훈풍에 언급을 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꿈틀한다는 거죠. 자, 12월 달에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만 산타랠리가 가능한 겁니다. 12월 달에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이 해마다 많이 올랐던 역사가 있죠. 그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제 12월 초인데 월말에 산타랠리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에서 대표 종목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트 보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년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미 선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돈오리 전략방에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을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또 전략 종목으로도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내년에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종목을 알고 싶으시면 돈오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을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의 흐름. 자, 오스코텍이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이죠. 그런데 월봉을 보게 되면요. 월봉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69,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거기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월봉을 보니까 뭔가 지지를 잘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가 이제 120월선, 물론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서 3개월 연속 아래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이미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돈오리 전략방에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상승도 크게 나오고 눌림도 크게 나오죠. 크게 상승시키고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주가 상승이 10%가 나왔는데 이 상승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21선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층이라는 이제 저항 자리도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241선. 차근차근히 저항대까지 나아가는 그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바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죠. 근데 개인은 팔아버리죠. 못 견디는 겁니다. 고가에 샀던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신용으로 매수했던 물량들도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바닥에서부터 줍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알테오전을 보겠습니다. 알테오전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대표 종목으로서 알려졌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월봉을 보시면 처참합니다. 12만 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3만 원도 깼으니까요. 무려 4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죠. 4분의 1 토막 났지만 월봉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60월선을 해보겠다는 거죠. 60월선은 5년 주가의 평균이죠. 오스코텍은 10년 주가의 평균에서 지지를 받고 알테오젠은 60월선, 5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일봉상에서는 최근에 상승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에서. 그다음 월봉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월봉에서는 이제는 완전 바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자리죠. 누르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알테오전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그러니까 오스코텍도 10%, 알테오전도 1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봤더니 기관이 계속 담고 있는 흔적이라는 거죠. 이 기관이 바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죠. 다음은 GC셀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GC셀, 녹십자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한 회사죠.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이고 표적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종목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하려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만도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탄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죠. 주봉에서 보니까 어디서 지지를 받습니까? 주봉에서 보니까 60월선을 깨고 구름층 하단, 이 선앤스팬 원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GC셀도 매수 관점으로 보기 딱 좋은 자리죠. 일봉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눌림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는 자리. 오늘 이 종목은 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코텍이나 알테오젠 그리고 GC셀 모두 121선도 터치하지 않았고 그 위로 241선 저항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 훈풍을 주면서 다른 중소형 제약바이오에도 이런 훈풍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어느 섹터가 주도해야 되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서 여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특히나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앞으로 향방 궁금하시면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는데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전화 023153-1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곧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문자 샵 0082 또는 전화 023153-2642로 알려주시면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인데요. 엔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이 종목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매수가 94,600원에 비중 10%네요. 9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수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비중 10%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중이 10%이니까 추가 매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엔캠이 실적에 있어서는요. 현재 실적은 부진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9,800억. 그러니까 계속 1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그러면 1조씩이나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했을까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추정 영업이익이 나왔나 잠깐 보겠습니다. 추정 영업이익 여기 나왔네요. 내년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668억, 내후년 1,160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100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1,000억 이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2021년도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고 주봉을 보게 되면 20주 라인을 돌파했다가 20주 라인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20주를 깨긴 깼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아래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26주의 평균이죠. 그리고 20주는 20주의 평균이죠. 26주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주 라인을 깨긴 깼습니다만 기준선 자리의 지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기준선이 얼마냐면 61,650원인데 61,900원의 저가였으니까 거의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 되돌림 반등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44,000원대 기록했던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보면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 해도 지지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엔캠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4,000원대 매수하셨는데요. 6만 원대 비중을 더 실으십시오. 10%를 더 실으셔서 평단을
한 7만 5천 원으로 한번 낮춰보세요. 7만 5천 원 정도로 낮추시고.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7만 5천 원보다 조금 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7만 5천 원보다 더 낮출 것을 권유를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이평선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이평선이 얼마냐면 241선이에요.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20주선이고 그리고 일봉에서는 여기 121선 여기에서 이제 지지받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지지를 받는 거예요. 121선과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또 주봉까지 본다면 3단 지지죠. 기준선 지지 이렇게 3단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의 속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위에 241선이 이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241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주가의 평균이 241선은 강한 저항일까요? 약한 저항일까요? 비교적 강한 저항의 속성을 갖고 있겠죠. 그 자리가 7만 5천 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일단 정리를 해야겠죠. 시청자님께서는 9만 4천 원대 매수하셔서 좀 고통 속에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기서 지금 자리 6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은 7만 5천 원대에서 매도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NGT인데요. BNGT 매수가가 3,520원에 비중 20%네요. 자, BNGT 차트를 잘 보십시오.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밀렸죠. 근데 3,500원대 매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냐면, 자, BNGT가 이제 상장 이전에 형성했던 주가가 있죠. 형성했던 주가가 있고, 상장 이후에,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최저가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 손해라는 거예요. 다 손해죠, 이제. 그럼 다 손해인 상태에서의 뭔가 바닥에서 매수가 확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시그널 나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재상장한 주가의 움직임을 볼 때 안내를 공통적으로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Y2솔루션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재상장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빠졌는데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치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고 안내를 드렸죠. 한 번 더 빠질 것이다. 한 번 더 빠지는데 한 번 밀렸던 저가를 깨고 빠질 것이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 저점을 깨는 자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Y2솔루션은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수익을 봤죠. 도놀이 전략방에서 같이 수익을 봤던 종목 아닙니까? 이처럼 재상장하는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빠지느냐? 바로 A, B, C의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NGT도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자세히 보시게 되면 A, B, C 하락으로 빠졌죠. 가파르게 하락,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하락. 제가 너무 좋은 팁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이런 재상장 주식을 봤을 때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하락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락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락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이제 뭔가 횡보를 하면서 한번 툭 튀는 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튀는 움직임,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누군가, 수급의 주체가 외인으로 나오네요. 외국인의 수급 주체를 확인했을 때 이제는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가 3,520원인데요. 2,500원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전개하면서 의미 있는 이제 저항대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차트가 다 역배열인데 위에서부터 저항대가 내려오고 있죠.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24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부딪히는 저항대는 있겠죠. 물론 기준선이나 저항 내려오고 있죠. 기준선 저항은 약한 저항이고 파동을 그려가면서 만나는 게 구름층 하단과 내려오는 61선이 만나는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3,000원대 부근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BNGT는 3,500원대 매수하셨지만 2,500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3,000원 이하로 낮추시는데요. 3,000원 그리고 3,000원의 자릿수가 바뀌는 거죠. 2990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그래서 매수 평단을 가급적이면은 2,800원, 2,900원 이렇게 한번 좀 낮춰보세요. 그다음에 매도 목표를 2990으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드려 전화인데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아, 네.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그때 OCI 그거 받아가지고요. 아, 네. 제가 그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조금 제가 좀 돈을 좀 수익을 좀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OCI는 매도한 뒤에 어떻게 주가가 빠졌나요? 네, 그러네요. 뭔가 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를 안 샀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저항 가격은 이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니까요. 네. 거기서는 잘 매도하시는 게 좋죠.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오늘 산 거 이거 파라다이스인데요. 네. 파라다이스 제가 산 지가 한 3년쯤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이 사가지고. 아, 오래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막 28,000원대인가 7,000원대 사갖고 이제 좀 물을 조금씩 타가지고 제가 평균 단가를 21,000원으로 맞춰놨거든요. 네, 잘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오늘 18,000원인가 그래 오늘 종가에 그렇게 생겼는데요. 네. 제가 이것을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이번에 매도를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아, 네. 예,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상승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면세점,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파라다이스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예. 그래서 상승이 나타난 건데 이제 앞으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네.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 전 고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전 고점 18,250원 보이시죠? 예. 여기 톡 튀어나온 자리. 예. 그쵸? 예. 근데 정확하게 또 18,250원 온 거예요. 아, 예. 저항에 대해서 제가 7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7개의 저항 자리. 아, 예. 예, 이평선의 저항이 있고 이평선 60, 120, 240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구름층 저항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도 안내드렸고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세 개의 봉을 연결한 삼봉의 저항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쌍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봉우리 두 개, 쌍봉의 저항도 안내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를 안내드렸냐면 자릿수 저항, 자릿수가 바뀔 때 그때도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안내를 드렸죠. 네. 그다음 피보나치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에 어느 정도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상승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잡는 거예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지금 전 고점에 왔죠. 네. 18,250원이라는 자리를 딱 터치했죠.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쌍봉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네.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이걸 뭐로 보느냐? 이제 일봉을 봤으니까 주봉과 월봉을 또 봐야 되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게 또 주봉인데요. 자, 주봉을 보세요. 예.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오늘 고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 예. 여기 이 자리가 18350, 여기가 18250, 18250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보이는 게 2만 원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렇죠? 고점을 잘 보는 거예요. 현재 네. 자리가 18350, 18250, 18250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오늘 18250을 터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18350이라는 자리, 이 고점을 만약에 터치를 했으면 주가가 크게 누르지 않고 약간 누른 이후에 바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가의 속성입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속성은 내가 전에 갔던 산 봉우리를 점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히말라야 산을 오릅니까? 그 높은 봉우리 8848m 되는 그 높은 봉우리를 왜 갑니까?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정복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봉우리를 점령했으면 그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가는 도전이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높은 봉우리를 터치해야만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가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건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전에 봉우리를 터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눌림 이후에 또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주가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18250을 터치했으니까 전전 고점인 18350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들을 하나 점령을 할 때 앞에 보이는 2100원이라는 고점은 좀 멀어 보이죠. 그래서 18350, 18250, 18250은 그냥 18이라는 자리에서의 그 움직임인데 그 앞은 20100이라는 좀 높아요. 한 2,000원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100원이라는 이 자리까지 간다라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뭔가 고점을 형성하고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20여 년 동안 주가를 관찰하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21,100원이라는 이 자리의 돌파 가능성을 보지 마시고 예. 18350과 20100 이 사이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익까지 보지 마시고요. 한 19,000원 정도 전후한 자리 또는 예. 19900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자리 있잖아요. 예. 이제 자릿수 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19,000원부터 19,900원 사이에 그 네. 자리에 왔을 때 조금 네. 손해보고 빠져나오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8,500원 선에 절반쯤 매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좋은 19,000원까지. 방법이에요. 그래야 아,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네, 손해라도 예. 지금까지 올라와 준 것에서 땡큐. 예. 왜냐하면 아. 12,000원까지 보셨잖아요. 12,050원까지. 그런데 예, 그 예. 주가가 18,000 이상까지 왔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반 예.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18,500원 정도 해서 매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다음에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루트로닉. 루트로닉이요? 네. 네. 오늘 21,000원에 10% 매수했는데요. 21,000원에 10%요? 네, 너무 고가에 샀나 싶어갖고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오늘 샀어요. 미용기구 아, 저기다. 그러셨군요. 오프닝, 예. 네. 자, 루트로닉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죠. 예, 예. 자, 잘 보십시오. 저한테 네. 문의 주신 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졌어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 넘을 거로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5,400억 대니까 적정보다 약간 저평가, 약 과소평가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재물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시청자님 혹시 차트 보고 대응하시나요? 아, 차트 잘 못 보는데 화장품류 이제 오프닝 시대가 왔으니까 화장품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미용기구라 샀는데 이것도 고가인가 싶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네. 제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봉을 보고 있는데 제가 뭔가 금방 아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금방 아는. 이렇게 네. 일봉에서의 저항대 241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저는 네. 주봉의 저항이 딱 보여요. 주봉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보이나요? 위에 뭐가 있어요? 예, 구름대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주봉에 구름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저항을 과연 쉽게 뚫고 갈까라는 걱정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 거기를 이제 이전에 네. 지난주에 약간 터치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정확하게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터치는 하지 않았으니까 네. 여기가 21,700원이에요. 아. 21,700원.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21,700.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요.
네. 21,700원이 저스트한 저항인데 예. 그것보다 한두 호가 아래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아마 21,700원 밑으로요. 예, 21,6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에서 일단 한번 대응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 저항이 왔을 때는 네. 살짝 눌릴 수가 있어요. 눌림목일 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가로막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주봉의 이 구름층은요, 비교적 저항이 강해요. 이 저항은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21600 부근에서 일단은 수익 내고 나오시고 네. 이 주봉 구름층보다 좀 아래에 있어서 차익의 기회가 많은 그런 종목들로 승부하는 게 좋아요. 그쵸. 이거 예. 너무 고가에 가깝죠. 샀죠. 예, 너무 가깝죠. 저항대에. 네. 자, 네. 그럼 주봉 구름층 저항에 가까운 종목들 몇 개를 선별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돈오래 전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돈오래 전략방에서 한 4,000원까지 갈래 나오고 들어갔는데 네, 보니까 그냥 좀 높이 산 것 네, 같아서요. 일단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네. 좀 눌러줄 때 나중에 또 수익 기회가 있겠죠. 저점 매수 공략하는. 근데 눌러줄 지금은 때. 예, 단기 저항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매수가가 47,800원에 비중 20%. 레미팡님께서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주로 바이오 시밀러 또는 계량 신약 같은 것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걸 좀 볼까요? 재무적인 흐름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350억대 나오네요. 영업이익 350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3,800억. 자, 봅시다. 이 회사의 이제 매수가 47,800원이라면 어디서 매수하셨냐면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이때 이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11만 원대까지 갔죠. 이거는 유나이티드 제약의 본질적인 그런 재료 부분보다 좀 높게 평가돼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350억,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적정평가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조금 더 과하게 준다면, 그리고 현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 4,5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3,800억이면 과소평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봉인데요.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이 계속 쏟아지죠. 10,000원, 20,000원대에 샀던 것을 11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5배 이상이잖아요. 5배 이상인데 여기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주체는 5배까지는 보지 못하도록 한 3배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 부담, 차익 실현한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확 빠졌죠.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뭔가 큰 움직임 없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더 이상의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이 바닥에서 지지, 매물대의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23,000원대는 추가 매수 영역이 아닌가. 그러면 평단을 가급적 3만 원대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3만 원대로 낮추시고요. 자, 일봉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봉은 평평하게 보이죠. 평평하게 보이는데 일봉에서는 좀 더 뭔가 파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파고 파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름총도 얇아졌고 뭔가 부담은 적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길게 펼치면서 횡보를 하면서 저항이 좀 약해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0원대, 4,000원대 이런 데는 강한 저항이 아닌 거예요. 약한 저항이죠. 그만큼 구름치기라는 자리가 이렇게 확 옆으로 횡적으로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강한 저항이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밀렸던 것은 이제 처음 만나는 120선, 오랜만에 만나는 121선이 저항이었던 거고 다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120선이 완만해지는 거죠. 가파르게 하락했던 120선이 완만해지는 과정, 그리고 241선도 이제 완만해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더 이상은 121선은 저항이 아니고 그 위로 보이는 하향의 241선이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241선이 3만 원 위에 있지만 점차 하향하면서 3만 원 아래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 하향하는 241선을 강한 저항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꼭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평단을 29,000 아래로 낮추셔야 될 것이고 적당한 자리에서 타협하고 빠져나오시려고 한다 그러면 29,900원. 그러니까 자릿수 저항이고 한편으로 241선이 하향하면서 만나는 자리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29,900원 이런 자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목표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자 종목인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이게 5G 관련 종목인데 갭 상승이 나왔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아마 오늘 어떤 호재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5G와 관련된 거 외에 여기 나오네요. 문화유통 북수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흡수 합병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손자 회사인 문화유통북수 흡수 합병 결정을 내리면서 장초반 강세다. 이게 시가가 13% 떴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혹시 시간에 크게 올랐나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시간외에서 크게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 시가가 13%의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매수가는 6,300원이니까 본절 생각 때문에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고 또 시초가가 높게 급등을 했을 때에 저항대에 걸쳐 있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응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아마도 60주선도 부딪혔을 겁니다. 60주선 아니네요.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부딪혔네요. 기준선. 기준선은 26개의 주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몇 개인지를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요. 상승한다고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저항이 몇 개인가? 121선의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주봉이 봤을 때 기준선의 저항이 있고 또 월봉을 보니까 월봉의 저항은 아니네요. 일봉 주봉에서의 2개의 저항값이 있으니까 거기서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빨리 판단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았겠죠. 그럼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갭 상승하고 음봉이죠. 이런 걸 이제 소위 이제 갭 음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갭 음봉을 만들었죠. 갭 음봉을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초에 갭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단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단타꾼들이 막 들어왔는데 더 상승하지 못하고 눌려버리죠. 그럼 단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손해보고 나가는 거죠. 손해보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 차트만 보게 되면은 아주 강한 음봉이라서 하락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2%의 상승이고 그리고 5일선을 깨지 않았고 그리고 21선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추적 관찰을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이 5일선을 21선을 깨지 않고 조금 더 누른다? 그러면 그게 매수 관점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 뭐냐면 이것도 빅인데 알려드릴게요. 자, 더 확실한 거 뭐냐면 갭운봉이 발생했죠. 그런 다음에 5일선, 21선 지지하죠. 그 다음에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면서 갭운봉이 발생한 이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른 종목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자, 알로이스 이 종목 봅시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11월 23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가를 높게 띄우고 눌렀어요. 갭운봉이죠. 여기서 갭운봉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이런 게 뭐냐면 단타꾼들을 그냥 쫓아내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갭 상승 띄우고 단타가 달라붙었는데 눌러버리니까 단타꾼들이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죠.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갭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흐름을 보니까 5일선을 안 깨요. 그리고 21선을 안 깨요. 그렇죠? 5일선, 21선을 안 깨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눌렀죠. 누른 다음에 첫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시가 1815라는 자리를 11월 29일자에 터치를 했죠. 이게 시그널이죠. 나 반등할래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알로이스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갭운봉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좀 더 나오죠. 바로 이런 겁니다. 갭운봉의 속성을 제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이건 빅입니다. 빅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칠 거예요. 이런 거구나. 갭운봉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겠구나. 제가 수익의 방법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산네트워크스 어떻게 공략하라고요? 자, 갭운봉이지만 현재 5일선, 21선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에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지금 6,300원. 그러면 4,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단이 어떻게 낮아져요? 한 4,800원 정도로 낮춰지지 않습니까? 4,500원 그런가요? 11,000원 나누면 5,500원. 5,500원 정도 되겠네요. 평단을 5,500원으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바라보는 저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눈치껏 아시죠? 제 돈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은 제가 어느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제 팬들 계시죠? 제 팬들은 어디를 지금 매도 목표로 잡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다산네트워크에서 문의 주신 분은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저항 매도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00원 부근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세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이 저항 매도를 놓치게 되면 또 고통을 겪으세요. 그러니까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저항 매도가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원 메디칼이고요. 네. 네, 4,200원에 25% 보유 중인데요. 4,200원에 25%요? 네, 1차 매수가가 5,9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이게 한참 또 멀어서 보유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문의 잘 주셨습니다. 자, 네. 세원 메디칼 좋은 종목이네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고 싶어요. 근데 너무한가요? 이거 2년 저는- 보유 중인데요. 네. 회사는 기업 자체도 좋고 영업실적도 꾸준하게 한 150, 100 정도 나오고 하는데 주가는 영 안가요? 네. 이슈도 안 받고, 네네. 근데 좀 고점에서 사셨는데요. 세원 메디칼이 상승이 나오던 것은 이제 코로나 관련하여서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또 주사기를 판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이 2020년도에 크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상승이 점차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탄탄하잖아요.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은 저평가입니다. 세원 메디칼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종목과 같이 봐야 되냐면 대한과학이라는 종목과도 같이 봐야겠죠. 대한과학, 세원 메디칼 다 의료기기,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흐름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항대 가까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1선이 하향하고 있죠. 여기가 1차 저항입니다. 1차 저항. 그 다음에 바라보는 저항이 하향하는 241선 그리고 왼편에 바라보는 구름층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매수하면 저는 수익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1선의 저항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매수하면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은 너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1차 저항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2차 저항 그때를 안내 드릴게요. 2차 저항 때는 3,3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3,300원 전후한 자리. 그러니까 평단을 좀 낮추시면 좋겠죠. 평단을 낮추시고 제가 2차 저항으로 안내 드리는 3,3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그렇죠. 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그럼 평단을 한 3,500원 대로 낮추시고 3,300원대 매도를 하셔서 조금의 손실을 보시고 정리하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안내를 드릴게요. 범양건영 문자로 우리에 들어온 종목인데 매수가가 5,470원, 비중이 13%죠. 자, 범양건영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자, 범양건영은 건설주가 오를 때 함께 올랐었죠. 범양건영은 항상 함께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범양건영이라든지 또는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건설주가 함께 움직이죠. 범양건영이 주가가 하락이 깊었던 것은 신용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한때 9%, 10%까지 갔었죠. 신용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신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가 갖고 있는 그런 재료보다 더 과하게 빠졌고 그다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는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의 저항까지 왔었죠. 그런 다음에 주가를 누릅니다. 자, 며칠이죠? 6일 동안 주가를 눌렀네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눌림목을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는데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5470에 매수하셨을 때 정확하게 5470까지 고점이 왔는데 이제 매도를 못 하신 건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매도를 잡아 드렸을 텐데 늦게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수로 보십시오. 매수로 4,300원대에 매수를 보시고 그다음에 매도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자, 60주라는 저항을 한번 터치하고 밀렸죠. 그럼 다음 저항은 어디겠습니까? 주봉이 구름층 딱 부딪히는 자리가 되겠죠. 선행스펙 원자리가 되겠습니다. 5,100원 전후한 자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평단을 5,000원에서 5,100원으로 낮추셔야겠죠. 그래서 5,100원 부근에 왔을 때에 그냥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너 리포트 공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공략주 안내 드린 7월 18일자부터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딱 한 종목 하락을 했는데 그 종목도 매수가 근처에 오고 있어서 거의 전 종목을 수익으로 완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지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유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목을 사실 때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사는지, 재무가 좋냐, 재료가 좋으냐, 그리고 수급이 좋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지지가 명확하냐, 그리고 히든 정보가 있는가, 이런 속성들을 보고 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더 볼 것은 끼가 있는가, 과거에 상승했던 끼가 있었던가, 끼부림이 있었던가, 그러면 눌림 이후에 또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제 종목이 바로 치고 가지 않았던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20%까지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런 종목들이 결국 상승이 나타난 것은 과거에 끼가 있었고 재무 재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끼부림으로 인해서 과거에 끼가 있어서 끼 부림을 부리면서 또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하고자 하는 것은 오파스넷입니다. 자, 오파스넷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파스넷이 웹사이트 공략을 제가 6,400원으로 안내를 드렸죠. 6,400원으로 안내 드린 이후에 5,000원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가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재무, 재료, 수급 다 괜찮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끼가 이렇다는 겁니다. 과거의 끼부림을 보십시오.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눌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르고 나서 다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상승이 큽니까? 물론 주가가 갖고 있는 재무, 재료, 수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이슈. 여러분 다 아시는 한동원 관련 종목이죠. 한동원 관련 종목도 여러 종목 있습니다. 오파스넷, 오리콤, 부방, 그리고 태양금속, 최근에 주가 오늘 들썩거렸던 노을, 그다음 디지캡 이런 종목들이 다 한동원 관련 종목이에요. 숨은 종목들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이 당에서 좀 신선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이제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랐던 겁니다. 매수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매수가 대비로 무려 9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자, 월봉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다.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서 이제는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시그널을 3개로 알려드렸죠. 그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약하죠? 아직 매도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달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어디서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오느냐 그것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주 6,000 공략가 6,400원 이후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컴을 보겠습니다. 오리컴도 마찬가지로 한동원 관련 종목이죠. 공략가로 안내드렸던 7,200원 이후에 50%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오리컴을 이렇게 봅시다. 주봉구름층을 강하게 돌파했죠. 주봉구름층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것은 이 재료라는 속성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 한동원 관련주로서 쌍두마차예요. 오파스넷과 오리콤. 이 쌍두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추세를 그어볼까요?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매도 대응할 자리가 거의 다가오고 있죠.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거를 아무 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상승 공간이 있을 때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조금의 공간이 남아있다. 월봉에서는 위로 또 저항이 없죠. 2021년도에는 13,600원까지 갔던 겁니다. 주봉에서는 저항이 가까우고 있고, 자, 월봉에서 볼까요? 월봉에서의 추세 이렇게 그어보고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주봉에서 그어드렸던 상승 추세선과 지금 월봉에서 그어드리는 하향 추세선 이 두 개가 만나면 두 개가 같은 저항대를 가리킬 수 있겠죠.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홀딩해도 되겠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주봉의 상승 추세선, 그다음에 월봉의 하락 추세선 이 두 개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대응해도 됩니다.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공략순 안내드렸던 애니플러스. 이 종목이 이제 3,000원 공략가로 안내드렸고 공략 가격 대비로 49% 거의 50% 상승이 나타났죠. 자, 12월 2일자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50%의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발생했는데 그럼 왜 하락을 했느냐? 그 속성을 봐야겠죠. 자, 주봉 구름층을 향해 갈 때에 이 하단 선행스펙 원자리도 제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주봉 구름층 하단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부딪히는 자리가 캔들이 향해 가는 저항과 그리고 캔들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구름층 왼쪽도 저항이라고 안내드렸죠. 그게 저항이 된 겁니다. 이게 저항이 되면서 선행스펙 원자리와 더블로 저항이 된 겁니다.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주봉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60주 지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갈 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캔들이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까지도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60주의 지지가 명확해진다 그러면 거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는 캔들이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도너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공략 종목도 여러분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을 하나 골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게놈 기반의 바이오 헬스 정보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다중 오믹스 분석 기술로 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암 조기 진단은 기대하는 바가 많죠. 암을 조기 진단한다 그러면 그만큼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빨리 그 고민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는 거니까 암 조기 진단의 서비스가 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암 조기 진단 상용화에 도전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혈액 원심 분리기 개발을 해서 차별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또 혈액암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혈액암에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미국에서 혈액 쪽에 그런 그 심포지움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의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목 공개하겠는데요. 그 종목 이름은 클리노믹스입니다. 자,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종목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진단 키트의 영향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이렇게 냈으니까 회사에 유보금이 쌓이겠죠. 순이익도 이렇게 나왔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밖에 안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걸 이제 M자형 차트라고 하거든요. M자형 패턴이거든요. 자,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이제 스킨앤스킨이라는 이제 동전주인데요. 이 종목 보실까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M자형 차트죠. 주가가 M자형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M자형 차트를 만들고 오늘 슝 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M자형 차트가 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클리노믹스를 보세요. M자형 차트잖아요. 전형적인 M자형 차트죠. 급등 이후에 눌림,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급등 이후에 눌림, 또다시 기준선이죠. 기준선에서 오늘 순간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순간 급등이 10% 나오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3%죠. 인위적인 눌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또 슈팅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언젠가 또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수급을 봤더니 수급에서도 괜찮구나. 외인들이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에 불과한 종목이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단기 수익이 높다 그러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니 무언가 임상을 한다든지 또는 또 신기술로 사업을 진출한다든지 뭔가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독보적인 암 진단 서비스의 기술, 다중 오믹스의 기술, 그리고 혈액의 생검과 관련해서 혈액암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술력이 탄탄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60주를 저항에 부딪히고 눌렸습니다만 이제 구름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800원 전후한 자리를 공략할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안내 드리고 또 시장 현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안내 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10월달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기대치는 낮습니다. 경기 침체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무역 수지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 이제 좀 원유가가 높으면은 러시아는 이제 기대치가 있어서 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겠지만 G7에서는 가격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유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 개최 예정인데요. 유방암 관련주도 봐야겠죠. 근데 유방암 섹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종목들 중에서 제모 재료 수급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 그리고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제약바이오 안내 드렸죠. 오스코텍, 알테오젠, 지시셀 이런 종목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제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안내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3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7일 연속 하락했던 흐름과 좀 다르죠. 7일 연속 하락을 했을 때는 아래꼬리로 달고 윗꼬리도 달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목금 월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흑산병을 만들어 버렸죠. 자, 이렇게 눌렀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환율의 흐름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패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원달러 환율 볼까요? 원달러 환율 주봉에서 보게 되면 무너지는 흐름이죠.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봐도 무너지는 흐름이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상황에서 주가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움직임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월, 화, 수는 선업 동시 만기일 이전에 뭔가 선물 옵션 이런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외인들은 선물을 계속 내다 팔고 있죠. 내다 팔면서 주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승의 한 파동이 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는 원달러 환율과 커플링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완만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60월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60월선 지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60월선 지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봤을 때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일봉상에서는 이제 월봉의 60월선이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한번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뭔가 저항이 있죠.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뭡니까? 241선 저항이에요. 1년 주가의 평균, 그 강한 저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상승의 제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승 파동이 하나 더 나올 때 그때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240에서 저항이 딱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또 급락 가능성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수는 또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승으로 전환돼서 240에서 저항에 올 때는 그 상승의 기대치를 갖지 말고 그때는 종목 정리를 잘하고 현금 보유도 잘 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느라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8강 진출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주무시고요. 8강 진출 승리 기원을 하시고 또 내일 도너리스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